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동사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를 배웠는데 히브리어는 사실 동사가 중심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익혀두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칼 완료형이 뭐냐? 이제 이게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자, 히브리어 동사를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어 동사를 배우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몇 개의 용어들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뭔지는 이제 조금 이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통성명을 하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루트라고 했죠. 낱말의 뿌리가 되는 기초적인 자음들을 말하고 변화형, 그리고 활용이 뭔지, 동사 활용표는 또 뭔지, 동사를 분해한다는 것이 뭔지,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근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 낱말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말합니다. 보통 히브리어 낱말의 어근은 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음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낱말의 핵심을 이루는 자음들을 어근이라고 말하고요. 보통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모음이나 자음, 접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근은 모음이 아직 붙어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접두어나 접미어가 없는 상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석화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근이 되는 자음 앞뒤로 뭔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붙기 전에 상태의 자음을 어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사형의 접두어를 말하자면 mem과 타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멜렉라는 것이 끝에 타브가 붙으면 말쿠트로, 또 명사를, 추상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가 되는 거죠. 이 멜레크나 말쿠트의 어근, 뭔가 여기는 모음이 붙어 있죠, 그죠? 모음이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뒤에 그 어미가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서 원래 mem과 라메드와 카프, 저런 형태를 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는 여러분이 어근을 아셔야지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을 읽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야지 되겠죠, 그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은 어근을 중심으로 낱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낱말들의 어근을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낱말들, 앞에 뭐가 붙거나 뒤에 접두어나 접미어가 붙어서 파생한 낱말들은 어근과 뜻이 연관성이 있다, 그 점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저런 요소들, 자음, 접두어, 접미어, 예컨대 말쿠트의 우트를 첨가함으로써 뜻은 다양해지지만 원래는 뜻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성과 수를 나타내는 접미어들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어들은 어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근을 찾을 때는 그런 모든 접두어와 접미어를 뗀 상태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자, 자인, 레쉬, 아인이라는 어근을 봅시다. 이것이 동사형이 되면 그가 뿌렸다, 사라라고 읽으면서 그가 뿌렸다라고 읽게 되고요. 그리고 명사형으로 제라라고 모음이 달라지는 거죠. 제라라고 읽으면 씨 뿌리는 것과 연관된 씨가 되고요.
그리고 명사형 접두어 메임이 붙어서 미즈라라고 읽으면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낱말들의 어근은 뭐냐? 자인, 레시, 아인이 되는 거죠. 또 사멕, 페레시에서 파생한 낱말들을 봅시다. 동사가 되면 사파르는 그가 숫자를 세다, 그가 세었다라는 뜻이 되고, 세페르로 명사로 읽으면 문서입니다. 그래 문서는 이야기가 기본이 되죠. 이야기는 하나하나 이야기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세간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페르가 문서 또는 책이 되고요. 또 미스팔에서 앞에 맴을 붙이면 세는 거, 수가 된다. 이렇게 어근과 파생한 낱말들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근이 그렇다면 변화형, 오늘 배울 익숙해질 낱말 중에 변화형은 뭐냐? 변화형은 히브리어 동사의 뜻을 다양하게 해주는 형태, 다양한 형태. 이번 히브리어 40과 동안 여러분은 여러 가지 동사의 변화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에는 전체 7가지의 변화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재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이 메모장에 이 그림을 그려 두시면 앞으로 40과까지 다 배워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먼저 능동형과 재규형과 수동형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형과 강의형, 뜻을 강하게 하는 것. 우리 같은 경우에 깨다, 뭔가를 깨다라는 게 있죠. 그걸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깨뜨리다, 이러면 뜻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그런 강의형이 있고, 사역형은 주어의 행위의 결과가 주어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타인에게 돌아가는 거. 자, 먹다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먹다, 내가 먹는다 그러면 나의 먹는 행위가 나에게로 돌아오죠. 그런데 나의 먹는 행위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형 선어말 어미 뭘 붙입니까?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이죠. 먹다는 먹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사역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하면 히브리어에서는 7가지의 변화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 능동형은 칼이고요. 그리고 단순 재규형, 수동형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재규형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자기에게 스스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수동형은 주어가 당하는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아닌 경우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단순형은 재규형과 수동형이 형태가 똑같아서 니팔이라는 형태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 능동형은 PL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형이 있고요. 강의 재규형은 히트파일이라는 변화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수동형, 뜻을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푸알형이 있고요. 사역 능동형은 히필형이 있죠. 사역 재규는 뜻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고, 호팔, 사역 수동형은 호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있다, 그러고 잊으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요 단순 능동형 변화만 배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표를 한번 그려 놓으시면 앞으로 쓰일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자, 변화형은 어근에 특별한 요소를 덧붙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칼이냐, PL이냐, 히트파일이냐, 푸알이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한 요소를 어근에 덧붙입니다. 이번 과에서 또 앞으로 당분간 배울 것은 칼형인데요. 변화형은 칼형인데, 히브리어 칼이라는 낱말은 가볍다,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칼은 그래서 단순 능동 변화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 능동 변화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사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몇 가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라, 아까 했죠. 자라 같은 경우에 칼, 단순 능동형이 되면 그가 씨 뿌렸다가 됩니다. 그런데
표를 아직 안 그리셨겠지만 니팔은 단순 제귀 또는 수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눈이 붙습니다. 눈이 붙어서 이게 니팔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니팔형이 되면 수동형이 됩니다. 그것이 씨 뿌려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히리기 우구추 붙이는 것처럼 앞에 뭔가를 붙이면 변화형이 바뀝니다. 히브리어도. 사파라도 마찬가지로 칼형, 단순 능동형이면 사파르, 그가 씨 뿌렸다, 그가 세었다인데 니팔이 되면 그가 세어졌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숫자 셀 때 그도 포함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활용형은 뭐냐? 활용형은 동사가 인칭이나 성이나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활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형이었다면 활용은 인칭, 성,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히브리어에는 정형 활용과 비정형 활용으로 나눕니다. 보통 다른 언어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정형 활용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제 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한번 듣고 또 들으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죠. 정형 활용은 뭐냐면 인칭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칭과 성과 수에 따라서 활용이 된다.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요건 우리는 구분을 하지 않죠. 그죠? 수가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것은 성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인칭과 수는 구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형태, 동사의 형태가 구분되지는 않지만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의 형태도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동사 형태가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우리가 매우 외운 형태, 할락 뭐 이런 것은 인칭과 성수 시제가 다 들어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남성 단수형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형이 앞뒤에 가장 뭐가 안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3인칭 남성 단수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형 동사 활용에는 이건 뭐 지금 다 외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료형, 오늘 완료형을 배울 것이고요. 인도 게르만어 같은 경우에는 완료, 미완료가 아니고 현재, 과거, 미래 이게 기본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 명령형, 완료형, 미완료형 시제가 성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 활용에서는 또 명령형도 정형 활용을 합니다. 완료가 뭐고 미완료가 뭐냐 차차 배우게 되니까 정형 활용에는 완료, 미완료, 명령형이 있구나 그냥 한번 보시고요. 또 뭐 빽빽이 쓰는 것처럼 정형 활용, 완료, 미완료, 명령형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시게 되니까 그냥 오늘은 친구 소개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과에서 배울 것은 완료입니다. 완료, 정형 활용, 완료형을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정형 활용은 인칭과 성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데 비정형 활용이 있습니다. 비정형 활용, 히브리어에서 비정형 활용하는 동사들은 동사의 활용 형태들은 인칭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과는 상관없고 성과 수에 따라서만 활용이 되고 또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들 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정형 활용, 비정형 활용이 있고 정형 활용은 인칭 성수에 따라서 활용되고 비정형 활용은 그렇지 않다. 덜 활용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히브리어에서 비정형 활용은 분사, 부정사, 연계형, 절대형이 있습니다. 분사와 부정사가 있는데 뭐 있구나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넣어 놓으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자꾸 우겨 넣으려 그러면은 탈이 나니까 그냥 정형 활용, 비정형 활용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활용형이
어떤 이것도 뭐 모음이 바뀌거나 앞뒤에 인칭 뒤에 인칭이 붙거나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앞에 시제가 붙거나. 그래서 다른 활용형으로 바뀌면 상황이나 시제냐 종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인칭이 달라지거나 성이 달라지거나 수가 달라지거나,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인칭과 성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활용이다, 그죠? 변화는 뜻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변화였고요. 그러니까 용어에만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우리가 배운다 그랬는데 사파르가 완료형인데 그가 세었다. 그러니까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그가 세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이게 미완료가 되면요, 그가 셀 것이다. 세었다가 아니고 아직 안 센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나 시제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 활용표는 분석을 하는 거죠. 동사, 인칭, 성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복습 테스트 할 때 이것을 가지고 훈련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는 읽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부분 동작으로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칭과 성수 그리고 변화형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연습을 문법 시간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행위, 구분해내는 행위를 분해, pars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의 요소들을 구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저런 본문에 나오는 변화된, 활용된 동사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할라크인데 변화형은 앞으로 변화형은 여러분이 당분간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분간은 칼만 하기 때문에요. 칼. 활용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게 완료냐, 미완료냐, 명령형이냐 이런 거죠. 이번 시간에는 완료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칼, perfect의 줄임말이 PF죠. 그 다음에 인칭이 뭐냐? 여기 인칭도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3인칭입니다. 성이 뭐냐? 남성, M, 마스쿨리눔 또는 메일. 수는 뭐냐? 단수, 싱귤라. 그래서 이 동사의 어근이 뭐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까지 찾는 것이 파싱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익숙해지기 싫어도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그래서 칼 완료형을 같이 공부합니다. 칼 완료형, 칼 완료형. 그냥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칼 완료형의 형태는 여러분이 이런 표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 3인칭 남성 단수형이 가장 그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기 때문에 3인칭 남성 단수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여성 단수, 2인칭 남성 단수, 여성 단수. 활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과, 인칭과 성과 수에 따라서. 그리고 1인칭은 common이죠. 그래서 공성 단수. 그 다음에 완료는 3인칭이 남성, 여성을 구분 안 합니다. 3인칭 공성 복수, 2인칭 남성 복수, 2인칭 여성 복수, 그리고 1인칭도 성을 구분 안 한다고 했죠. 공성 복수. 자, 카탈을 가지고 우리가 카탈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데 왜 카탈이냐? 사실 카탈 말의 뜻이 좋은 건 아닙니다.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어가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죽인다 이런 거 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어렵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왜 카타를 가지고 하냐면 가장 표준 변화를 잘 나타내는 자음들이기 때문에 뭐가 불규칙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낱말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문법 선배들이 카탈, 우리나라 선배 아니고요. 거의 서양에서 아주 중세 후기부터 계속 카탈을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3인칭 남성 단수는 카탈, 모음을 잘 보십시오. 카메츠와 파타크죠. 카탈. 그 다음에 여성 단수 같은 경우에는 끝에
카메츠와 해가 붙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교재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틀라, 카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틀라. 그 다음 이것은 이게 중모음이기 때문에 유성세바입니다. 단모음이 아니에요. 카틀라, 카틀라. 그 다음 여기 있는 그 강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강세가 주로 히브리어는 뒤로 가는데 뒤로 가지 않는 경우들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2인칭 남성 단수는 타가 붙습니다. 카탈타, 요거는 무성쉐바죠. 앞에 단모음이 있으니까 카탈타. 그 다음 2인칭 여성 단수는 밑에 유성쉐바가 붙어 있습니다. 카탈트, 카탈트. 그 다음에 1인칭은 T가 붙습니다. 카탈티. 그 다음에 3인칭 공성 복수는 우가 붙었어요. 카틀루. 이것도 유성쉐바죠. 카틀루.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는 템이 붙습니다. 크탈템, 크탈템.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는 텐이 붙습니다. 크탈텐. 1인칭 공성 복수는 누, 아나흐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카탈누. 이것도 강세 조심하시고요. 자, 일단 힘드시죠? 처음 보면 힘듭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도 안 까먹을 만한 게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일단 한 번만 읽어봅시다. 카탈, 따라서 읽어보세요.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이것도 유성쉐바입니다. 카틀루, 크탈템, 크탈텐, 카탈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 좀 더 그 모음 부호도 적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준 활용표를 히브리어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딴 거는 제가 뭐 이렇게 꼭 암기해라 이런 말을 종종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먼, 그러니까 공성, 1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 1인칭 복수는 남성, 여성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디립다 외우려면 여러분 밤새 외워도 못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어떤 신학생들입니까? 저도 선배들한테 배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냥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손이 없어지네요. 아타트티 우템텐누. 자, 이걸 입에 결국 이 표를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타트티 우템텐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모장에는 아타트티 칼 완료형의 인칭 어미는 아타트티 우템텐누. 따라해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는데요. 유치하게 저런 걸 미완료를 배우실 때는 더 유치해지니까 유치하게 저런 걸 따라하라 그러나 안 따라하신 분들이 실패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아타트티 우템텐누. 따라하셨습니까? 제가 따라할 시간을 드렸는데. 자, 아는 어디서 말씀드린 대로 3인칭 남성 단수에는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 쉼표 한번 하고 아타트티 우템텐누. 카틀라, 타,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크탈템, 크탈텐, 카탈누, 아타트티 우템텐누. 여러분 칼 완료는 뭐라고요? 아타트티 우템텐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입에 계속 다음 미완료를 배우시기 전까지는 입에 계속 아타트티 우템텐누, 아타트티 우템텐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거 없이 아타트티 우템텐누 하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크탈템, 크탈텐, 카탈누.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자, 카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카탈부터 그려보십시오. 카탈,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는 아죠. 카틀라.
그 다음에는 카탈, 타,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는 아타, 트죠. 카탈, 트. 1인칭 공성 단수는 뭡니까? 카탈, 티. 그 다음에 복수, 3인칭 공성 복수는 우죠. 카틀, 루. 그 다음에 템, 2인칭 남성 복수죠. 크탈, 템. 크탈, 텐, 2인칭 여성 복수. 그 다음에 1인칭 공성 복수, 카탈, 누. 자, 우리말 아타트티 우템텐누를 보면서 저 위에서부터 한번 글자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카탈, 그 다음 두 번째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크탈템, 크탈텐, 카탈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걸 보고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너무 쉬워지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크탈템, 크탈텐, 카탈누. 아타트티, 우템텐누.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복습해서 익히실 차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칼 완료 형태와 연관된 것들을 몇 가지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간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근이 3개가 있죠. 카탈, 타, 테트 밑에 있는 모음을 어간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있는 모음, 어근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모음을 어간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어간 모음이 다릅니다. 동작 동사는 동작이 수반된 것, 가다, 오다, 앉다, 서다 뭐 이런 거, 그죠? 상태 동사는 뭡니까? 동작이 없는 거, 무겁다, 가볍다, 무섭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동작 동사는 가운데 자음이 우리 카탈처럼 파타흐입니다. 그렇지만 상태 동사의 어간 모음은 체레가 오기도 하고 홀렘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동사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간 모음은 사실상 3인칭 남성 단수형에서만 나타나거든요.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서는 파타흐가 나타나게 되니까 가운데 자음이 달라질 수 있다.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에서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무겁다, 카베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카베드. 그렇지만 1인칭 공성 복수가 되면 카베드누가 아니고 카바드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히브리어의 모음은 여러분이 찍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읽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쓰기 위한 모음이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읽기 위한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음 본문입니다. 자음 본문을 눈에 익히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음 본문만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그죠? 이건 3인칭 남성 단수고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고 저기는 누가 붙었죠. 누를 떼고 나면 카베드를 찾으시면 되고 누가 붙었으니까 1인칭 공성 복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음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어렵지는 않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라흐가 있습니다. 일단 근자음이 3개 말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이 앞에는 변화 없습니다. 당분간 다 칼이고 여기도 이번 과는 다 완료입니다. 완료. 그 한글로 칼 쓰셔도 되고 한글로 완료라고 쓰셔도 됩니다. 시험에서요. 자, 인칭은 뭡니까? 그 3개 그대로니까 3인칭 성은 남성 단수고 어근은 그대로 쉰과 라메드와 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끝에 아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가 붙어 있으면 아타트티 우템테누에서 이렇게 해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아가 붙은 걸 떼야 되는 겁니다. 어근을 찾을 때는 끝에 해를 떼면 되겠죠. 모음 다 떼고 라메드 헤트, 라메드 코프 헤트. 아시겠습니까? 어근은 뒤에 붙어 있는 인칭 전미어를 떼고 모음도 다 뗀 상태가 어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락타,
뭐에 뭐가 붙은 것 같습니까? 타가 보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엔 타가 뭔지를 여기 있네요. 타가 이게 아가 3인칭 여성 단수였으니까 타는 2인칭 남성 단수죠. 그래서 2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어근은 타를 일단 떼고 모음도 떼고 나면 한락 큰데 카프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요 꼬리형을 써주시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즈카르템, 템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타트티, 우템, 템 여기 있네요. 이게 뭡니까? 우가 3인칭 공성복수니까 템은 2인칭 남성복수, 2인칭 남성 복수, PL, P 쓰거나 PL 그냥 한글로 복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템을 빼고 모음을 다 뺀 거 자카르가 어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샤마누를 읽어보고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타트티, 우템텐, 누가 있네요. 샤마누. 그래서 1인칭 공성 복수 그리고 누를 떼면 되니까요. 샤마. 한번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게 감이 올 겁니다. 자, 한정적 완료라는 것과 상태 완료가 있는데 한정적 완료는요. 동작 동사의 용법으로 과거에 완결된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과거 시절 먹다 그러면 먹었다, 보다 보았다 이렇게 과거로 옮기면 됩니다. 이를테면 아칼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죠. 아무것도 안 붙었고 아칼은 먹다라는 뜻이니까 누가 먹어요? 여기 주어가 있죠. 3인칭 성도 있죠. 남성 수 단수 그가 먹었다. 할락 그가 걸어갔다. 샬락 그가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 과거로 먹었다 걸어갔다 그가 보냈다. 과거로 번역을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 완료가 있는데요. 상태 완료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네요. 우리나라에도 상태 완료형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그는 늙었다. 그러면은 늙었다. 어시 과거형 어말음이잖아요. 늙었다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가 젊었다. 그는 그때 젊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걸 더 확실하게 하면 젊었었다라고 하죠. 젊었다. 그는 지금 젊었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앞에 두 문장은 과거형이긴 하지만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말과 우리말이 일치하는 것을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뭐 이런 것도 카베드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완료형이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 그는 무겁다처럼 현재 시제로 옮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어떻게 의미가 통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번역은 원어의 실력이 아니고 번역어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음을 중심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근이거든요. 저쪽에도 어근입니다. 단수고 복수인데 앞에도 뭐가 붙을 수 있고 뒤에도 뭐가 붙을 수 있는데 완료는 뒤에 붙습니다. 뭐가 붙나요? 3인칭 남성 여성, 2인칭 남성 여성, 1인칭 공성, 3인 단수 복수 이렇습니다. 3인칭 남성에는 뒤에 뭐가 붙죠? 안 붙죠. 그 다음에 2인칭 여성에는 해가 붙습니다. 라는 모음.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단수에는 결국 자음으로 하면 타브가 붙죠. 타라고 했고 2인칭 여성 단수에는 역시 자음은 타브인데 그 인칭 대명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이 아타였고 여성이 아트였죠. 그래서 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1인칭은 T가 붙고 3인칭은 남성 여성 공이 우가 붙죠. 바브가 붙는 겁니다. 2인칭 남성 복수는 타보와 맴이 붙고 2인칭 여성 복수는 아테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칭은 아나흐누에서 왔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자음만 가지고 읽어보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카탈템, 카탈텐, 카탈누. 이거 계속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육과에서는 동사, 특히 칼 완료형 동사의 변화형을 배웠으니까 적어도 칼 완료형 동사 변화형이 뭔지는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낱말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베게드, 베게드, 옷입니다. 옷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시파하, 미시파하. 앞에 명사형 맴도 있고 뒤에 여성형 어미도 있네요. 가족, 씨족 뭐 이런 뜻이고요. 나비, 나비 이건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강세 주의하세요. 베게드도 마찬가지고 나아르, 나아르 젊은이, 소년 그런 뜻입니다. 네페시, 네페시 영혼, 목숨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올람, 올람 영원 그리고 고대 이런 뜻이고요. 바타흐, 바타흐. 자, 이번 과부터는 이게 3인칭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전에도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형이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그는 믿었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제 6과부터는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바탁 믿다 아시겠죠? 의지하다 믿다 그런 뜻이고 카탑 쓰다 그가 썼다라는 뜻이죠. 문장에 있으면. 그 다음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샤파트 심판하다 판결하다 뭐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베게드 미시파하 나비 나알 네페시 올람 바타흐 카타브 샤마르 샤파트 아시겠죠? 자, 낱말 10가지 꼭 정리하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칼 완료형을 배웠는데 꼭 복습하셔서 칼 완료형의 변화가 어떤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